네, 성공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2016년도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훌쩍 넘어섰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방학을 맞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요, 기존의 진로 상담과 더불어서 검사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이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직무 초대서까지 정말 다양한 시간을 마련해 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좀 더 진취적이고 탁월한 진로 선택을 위해서 특집 전공 가이드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학과를 만나게 될지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를 찾아라 특집 전공 가이드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김수민 캐스터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매번 이 전공 가이드 때마다 정보를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오늘 어떤 학과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백의의 천사라고들 하죠.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간호학과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아가들이 나이팅게일 위인전 읽고 다 간호사 되겠다 맞아요. 이런 시기가 또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병원을 다닐수록 보면 이 간호사라는 직업 참 어렵고 힘든 직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떨까요? 사실은. 네,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다고 손꼽히는 직업에 속하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과 잘 맞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호학과에서는 학기 중에 꽤 많은 시간을 이론 외에 실습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직무를 찾아라 문을 두드려줬던 친구 네. 중에서 간호학과 출신인데 실습을 해봤는데 너무 막 자신감이 떨어진다,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전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의료 산업이 부각이 되면서 이 간호학과 출신들의 이 진출 분야가 꽤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 제 친구도 실습 과정에서 수술실에 들어가 보거나 네. 아니면 뭐 주사를 놓는다든지 과정에서 생각보다 너무 무섭다면서 이렇게 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간호학과에서는 인류학이나 해부학, 미생물학 같은 다양한 범위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 분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하다고 하니까 진로를 좀 더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진로 방향이나 교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현재 간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살펴보시죠. 교수님을 통해 교과 과정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염혜아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간호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간호학과에서는 사람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모든 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호학과의 커리큘럼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우선적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의사소통론, 인류학, 인간학과 같은 과목을 배우게 되고 또한 해부학, 병리학, 양리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에 이르기까지 기초적인 생명과학 분야의 학문도 공부하게 됩니다. 전공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7가지 전공 분야에서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모성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기본간호학, 간호윤리학, 간호관리학과 같은 전공 학문의 이론과 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 간호학과의 교과 과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환자를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복지, 심리, 사회학과 같은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요.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간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해간호학, 노인간호학, 법의간호학, 호스피스 완화간호학과 같은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간호학을 신설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 속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 후의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에서 취직하여 활동하실 수 있는 임상간호사가 있고 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요양원, 복지관 같은 곳에서도 전문 간호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를 졸업하고 임상간호대학원에 진학하시게 되면 노인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 임상 전문 간호사, 아동 전문 간호사와 같이 13개 분야 특화된 전문 분야에서 전문 간호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보건직 공무원,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의 보건교사, 그리고 임상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소의 연구요원, 그리고 일반 기업체의 의료 인력에까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해외 취업도 가능합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꼭 간호사라고 해서 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것만은 아닌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친구가요, 아가를 낳았는데 이제 아가 낳으면 다 산후조리원 가잖아요. 네. 좀 비싼 산후조리원들은 이 산후조리사가 이 간호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출 분야가 꽤 넓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수민 씨가 다시 한번 간호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분야로 진출 가능한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일반적으로는 간호 전문 자격증을 취득 후에 간호사가 되는 경우가 가장 대다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외에도 제약회사나 임상시험센터의 연구 간호사로도 진출을 하기도 합니다. 간호사요. 네, 또 보험회사에서 심사 사무원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직 또는 전문 학위를 수료한 뒤에 전문 간호사나 공무원 또 보건교사가 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들어봤더니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료 분야에 대해서 요새 참 관심이 높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문화된 인력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간호학과 출신의 직업들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먼저 병원 현장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코디네이터나 요즘은 한류 때문에 외국인 환자들도 우리나라에 참 많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보험 가입을 위해서 고객의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 소속 건강관리원으로도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의료 분야가 참 세분화됐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요새 간병인들도 간호사 자격증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제약 관련 분야가 요즘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최근 바이오 신약 시장이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임상연구요원,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임상통계 전문가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시는 분의 네. 이 멘토의 영상이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요. 학창 시절에 어떤 진로를 또 계획해 왔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임상연구 코디네이터가 됐는지 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도착. 안녕하세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황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멘토,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황경희 멘토.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연구간호사, 즉 CRC,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로 불리는데요. 우리는 피험자가 윤리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발견하고 예방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때 이 화살표의 정체는? 화살표를 따라가 보는데 과연? 선배와의 만남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후배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무엇이든 다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또 준비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로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라는 것을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요. 막연하게 그냥 카리스마 넘치는 수강사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열심히 수업과 실습이랑 병행을 하면서 열심히 했고 외국 간호사도 잠깐 하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 공부도 조금씩 열심히 했었고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에 내과 병동에 취업을 해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체력에 조금 한계가 오면서 병원에 남아 있으면서 남을 도울 수 있으면서
남들처럼 주 5일째 근무를 하는 게 어떤 직업이 있을까 사실 그렇게 찾아보다가 대학 동기가 이렇게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었던 분이 있어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실제적으로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시고요. 실제적으로도 임상병리학과라든가 약사 그 외에 기타 임상의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전문적으로 의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약학 지식 그리고 임상 시험 지식을 모두 두루 겸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형태고요. 학과 공부에서 통계학이라던가 이런 것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임상 중간 분석이라든가 결과 분석 이런 걸 할 때 통계학 공부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과 공부 외에 어떤 부분을 보충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최근 우리나라가 임상연구가 급부상하면서 글로벌한 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틈틈이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임상병동에 있었던 간호사일 때보다 문서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다 보니 컴퓨터 자격증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중간중간 발표라든가 통계 이런 것, 그 연구 과정에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스킬도 조금 늘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상연구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는지 취업 정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최소의 전혀 없는 간호사 임상 경력을 가지고 간호사 면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각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최하는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조금씩 받아서 이수를 해두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외에 다른 진로나 분야가 있을까요? 네, 병원에서도 일반 병동 외에도 특수파트가 많이 있다는 건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중환자실, 뭐 외래 병동, 건강의학센터, 혹은 뭐 장기이식센터 이런 곳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병원을 벗어나서는 양호교사, 항공사, 뭐 응급항공팀, 산업장 간호사 뭐 이런 것들 정말 간호사는 무궁무진하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답한 대답들이 많은 고민들이라든가 궁금한 점을 많이 해결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셨어요?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 백의의 천사가 되는 길.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로 도전해보세요. 네, 직무를 찾아라 전공 가이드 특집을 보고 계신데 오늘은요 간호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병동 말고도 좀 특수한 분야의 병동이 많아서 간호학과 출신 친구들의 진출 분야도 넓다 이런 조언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수민 씨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전문 간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일까요? 네, 이지연 아나운서도 마취 전문 간호사 또는 임상 전문 간호사 이런 직업 이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 간호사란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등 정신 등의 13개 분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더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화된 분야의 간호사가 좀 생겨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관심 있는 또 간호학과 출신의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전문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들 역시 전문 간호사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네. 다만 간호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 2년의 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간호사가 되려면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욱더 요구되다 보니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긴 시간 또 경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현재 전문 간호사 그 가운데서도 감염관리 간호사가 멘토로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감염관리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멘토 직접 만나서요.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한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한시연 멘토. 저 같은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는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예방 계획을 수립 실시하며 감염관리 규정, 정책, 지침을 시행하는 업무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전문 간호사라는 명칭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학교에서 특히 외국 간호사들, 역사들 공부할 때 외국에는 간호사라는 자격증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1996년도에 간호사로 입사를 시작을 했고 감염관리실에는 2002년도에 발령이 나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003년도인가 그때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문 간호사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때 워낙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자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간호학은 물론 미생물학이나 통계학 기초, 교육학 등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를 하는 데 있어 감염관리는 특정한 부서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병원 내 모든 부서와 연결되어 있어 대인관계, 원활한 의사소통 때문에 인문학이나 심리학 공부도 도움이 됐어요.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예를 들면 대학원에서 감염관리 전문 간호 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또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차 구술 또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요. 운도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기회라고 들었는데요. 항상 노력하는 자세 잊지 않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2월에는 설 연휴와 발렌타인데이가 있어서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단기간만 시간을 투자해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압구정 현대백화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는 설날 단기 알바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6만 5천 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문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맨파워 코리아의 채용 소식입니다. 맨파워 코리아에서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시식 행사를 담당할 단기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2월 13일과 2월 14일 이틀간만 근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무 시간은 역시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수도권 드럭스토어 매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35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수 방법 살펴보면요.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단기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원 마감일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직무를 찾아라. 오늘은요, 특집 전공 가이드, 간호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이 출신자들이 간호사만 되는 게 아니라 꽤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알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해당 학과에 재학하고 계시거나요, 이 간호사를 꿈꾸는 분들도요, 오늘 이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고민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직무를 찾아라는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직무를 찾으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